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있는 정치 테마주 ETF 두 개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러한 ETF 안에 어떠한 주식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성적을 보았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4년 8월 말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 짧은 시간인데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정치 뉴스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으니 잘 알 테니까 여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조금 재미있는 정치 관련 ETF가 있게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의 이름을 딴 NANC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또 공화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테드 크루즈의 이름을 딴 KRUZ 크루즈 ETF가 되겠습니다. 이 ETF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미국 정치인 혹은 이 정치인들에 연결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식을 본따서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서 만든 ETF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ETF를 만들 수가 있느냐? 미국의 법을 보시면 이제 스탁 액트 오브 2012라고 하여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예비 정치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서 보면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 이러한 모든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낸시를 만들고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크루즈 ETF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ETF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낸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Unusual Wealth Subversive Democratic Trend ETF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ETF를 관리하는 회사는 Subversive라는 조금은 마이너한 ETF를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Subversive라는 회사에서 이용하는 인덱스가 바로 Unusual Whale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조금은 마이너한 이러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S&P 500이다,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서 만든 조금은 특이한 인덱스 지수가 되겠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시오, 이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시면 조금은 높은 0.760%가 되겠습니다. $10,000를 가지고 이 ETF를 사시면요, 1년에 $76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덱스 ETF 같은 경우는 0.05%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펀드가 관리하고 있는 총 자산은 $160 밀리언, 1억 6천만 달러가 되겠는데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ETF,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전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이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 본인 자체는 이제 주식이 많이 없거나 거의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남편분인 이 폴 펠로시가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도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법안을 통과하기 이전에 $500만 가까이 되는 이러한 엔비디아 콜 옵션을 사고 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보면은 반도체 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들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일부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미국 최고의 투자가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 사실은 낸시 펠로시다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낸시 펠로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바로 NANC ETF가 되겠습니다. 이 낸시 ETF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ETF에 거의 13%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171%가 나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8월 말에 찍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수익률이 거의 200% 가까이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1위를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애플, 아마존 같은 이러한 기술주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NANC ETF가 되겠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공화당 ETF 그리고 S&P 500 ETF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ETF를 소개시켜드리면 다음은 공화당 ETF 역시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공화당 ETF는 크루즈 KRUG ETF가 되겠고요. 정책 명칭은 Unusual Wealth Subversive Republican Trend ETF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브벌시브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Unusual Way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공화당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펀드 보수를 보시면 0.83%이기 때문에 아까 낸시보다도 조금 더 높은 비용이 되겠죠. 이 ETF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 1년에 걸쳐서 $83가 이 펀드 매니저에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펀드 규모는 더 적습니다. $32 밀리언 달러로서 3,200만 달러를 이 ETF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드 크루즈 라스트 네임이 K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C로 시작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크루즈라는 ETF가 이미 있습니다. CRUG로 된 ETF는요. 호텔, 에어라인, 그리고 이 여행하는 크루즈 ETF로 된 여행용 상품 ETF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메리어트, 힐튼, 로열 캐리비안, 델타항공, 카니발 등 같은 이러한 주식이 있는 것이 바로 크루즈가 되겠고요. CRUG ETF가 이미 이름을 선점하였기 때문에 공화당 주식 ETF는 그나마 소리가 비슷한 K를 써서 크루즈 ETF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크루즈 ETF는 어떠한 주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4%를 차지하는 것이 JP 모간 체이스가 되겠고요. 엔비디아 역시 여기에서 비중이 높은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시스템, 사이먼 프로퍼티,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다우, 어센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민주당 ETF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JPM, 피델리티 내셔널, 올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 회사 그리고 금융 회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섹터 간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 되겠는데요. 왼쪽 것이 이제 민주당 ETF 낸시가 되겠고요. 오른쪽 것이 공화당 ETF 크루즈가 되겠는데요. 테크놀로지 비중이 46%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순환재 12%, 그리고 통신주가 11%로 높은 것이 낸시 ETF가 되겠고요. 이 크루즈 같은 경우 역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3%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46% 비교해서는 그 반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산업재 15% 그리고 금융이 14%를 차지하는 것이 공화당 ETF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ETF들이 S&P 500과 비교해서 그동안 어떤 성적을 보여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낸시 ETF와 크루즈 ETF는 이것이 상장한 지 2023년 2월 달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봤을 때 거의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역사가 짧은 ETF가 되겠으니까요. 그래프 자체는 2023년 2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색깔을 일부러 맞춰서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이 낸시 ETF, 그리고 공화당 색깔인 크루즈가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VO가 바로 S&P 500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기간 자체는 적지만 지난 1년 반 정도의 수익률로 비교해 봤을 때 낸시 ETF가 플러스 50%를 기록을 하였고요. S&P가 플러스 40%, 그리고 공화당 ETF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플러스 2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만 비교하시면은 S&P 500보다도 좋으니까 이런 낸시 ETF를 사는 것이 좋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만 보시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ETF.com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Political Thematic ETF, 바로 이 정치 테마주 ETF를 고르는 것에 장단점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장점은 없고 단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를 한 노아 뎀스키라는 분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러한 투자 자문 관련한 이런 펌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특별한 전략이나 계획 없이 특정 정치인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ETF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요.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밑에 they are worthless, 거의 쓸모가 없는 ETF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1년 반 만의 기간을 봤을 때는 S&P 500보다 높게 나올지는 몰라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러한 높은 수익률을 지속할 수 있을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보다 훨씬 더 높은 변동률을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올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 추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낸시 크루즈 말고도 이전에도 정치 테마주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고 이렇게 ETF 티커를 올려드렸는데요. 역시 또 데모크라틱 민주당 쪽에 있는 이러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DEMG, 그리고 ACVF 같은 거는 중간에 있는 CV가 바로 컨저베이티브 밸류, 공화당 쪽에 있는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ACV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되었을 때 또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러한 ETF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폴리티컬 디메릭 ETF, 정치 테마 ETF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재미로 이러한 ETF도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이러한 주식을 사라고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ETF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보여드렸다시피 익스펜스 레이시오, 즉 펀드 운영비가 굉장히 높고 역사 역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TF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ETF를 봤는데 안에 있는 주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요. 이러한 비용이 높은 정치 테마 ETF를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정한 인덱스 펀드 ETF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까와 같이 낸시 ETF를 봤을 때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테크 인덱스를 따라가는 기술주 ETF, 값이 싸고 오랫동안 운영된 이러한 ETF들이 많습니다. 공화당 ETF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좋다. 그러면 역시 에너지 주식을 따라가는 이러한 ETF랑 뮤추얼 펀드들이 있고요. 좀 더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잘 운영된 뮤추얼 펀드와 ETF를 저는 추천을 하지, 이런 식으로 테마주다 하여서 특정한 인기에 휩쓸려서 만든 ETF는 굳이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낸시와 크루즈 ETF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